화요일 오후 3시 오피스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복도를 걷는 사람은 단 한 명. 55살 최진수 씨였습니다. 진수 씨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운영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지난달 큰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 여파로 회사는 휘청거렸습니다. 직원들에게 줄 월급도 빠듯했습니다. 오늘은 건물주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밀린 임대료 때문이었습니다. 석 달째 밀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 달까지만 더 기다려주실 수 없을까요? 진수 씨는 건물주 사무실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5이라는 나이에 이런 부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사를 접으면 직원 5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안 계신가? 진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맞는데 이상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노크했습니다.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수 씨는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심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빌딩들, 자동차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20년 전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큰 사업을 하겠다는 포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현실의 벽을 마주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경쟁은 치열했고 운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건물주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진수 씨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습니다. 내려가려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오지 않았습니다. 1분을 기다렸습니다. 2분을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고장난 것 같았습니다. 에휴. 진수 씨는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12층이었습니다.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비상계단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시멘트와 먼지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한 층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탁, 탁, 탁. 공허한 소리였습니다. 11층, 10층, 9층.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8층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계단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진수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7층, 6층, 5층. 반쯤 내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무거웠습니다. 숨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진수 씨는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벽을 자세히 봤습니다. 평소에는 회색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벽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요. 뭐지?
손을 뻗어 벽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평범한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은 여전히 보였습니다. 계속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4층, 3층.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2층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로 계단이 이어졌습니다. 1층으로 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층 표지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단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지하인가? 이 건물의 지하는 없었습니다. 진수 씨는 20년 동안 이 건물에 있었습니다. 지하층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단은 분명히 아래로 이어졌습니다. 진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되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2층이 아니었습니다. 3층도 아니었습니다.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3층. 진수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13층? 이 건물은 12층까지만 있었습니다. 13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표지판을 만졌습니다. 실제였습니다.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13층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진수 씨는 계단을 다시 내려갔습니다. 2층 표지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13층 아래는 바로 12층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13층이 갑자기 생긴 것일까요? 13층 문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철제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금빛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내려가야 할까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호기심보다는 이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가 진수 씨를 그곳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금속 손잡이인데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복도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복도가 아니었습니다. 벽이 부드러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 같았지만 구름처럼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문이었습니다. 각 문마다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닫힌 것이었습니다. 돌아서 문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문이 매끈한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황했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진수 씨는 벽을 두드렸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누구 없어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수 씨는 복도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문을 지나쳤습니다. 문에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영희.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 박민수. 역시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진수 씨는 멈췄습니다. 문에 쓰인 이름을 봤습니다. 최진수.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여기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문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나무 문이었습니다.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요? 진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손을 뻗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습니다.
희미한 빛이 어딘가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환한 빛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수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거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거울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거울마다 다른 장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젊은 진수 씨가 있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 거울에는 40대의 진수 씨가 보였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큰 계약을 따낸 날이었습니다. 세 번째 거울에는 가족이 보였습니다. 아내와 딸, 함께 식사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잊고 있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거울들은 달랐습니다. 네 번째 거울에는 아내와 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고 진수 씨는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거울에는 딸의 학교, 행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는 없었습니다.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딸은 혼자 앉아 다른 아이들을 부러워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거울에는 직원을 해고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의 실망한 얼굴이 또렷했습니다. 진수 씨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후회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택을 위해서입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 씨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어 보이기도 하고 늙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이곳의 안내자입니다. 이곳이 어디죠? 13층이 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안내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13층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다만 모두에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선택이 필요한 순간 13층은 그들을 부릅니다. 진수 씨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인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뭘 하라는 거죠? 선택하십시오. 안내자가 방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두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없었던 문들이었습니다. 왼쪽 문은 과거로 가는 문입니다.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선택할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바꾸면 현재도 바뀝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진수 씨는 왼쪽 문을 바라봤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 다시 선택한다.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오른쪽 문은 미래로 가는 문입니다. 안내자가 계속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가능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어떤 미래를 만드는지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수 씨는 두 문을 번갈아 봤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과거로 갈 것인가? 미래로 갈 것인가? 얼마나 고민할 수 있죠? 시간은 충분합니다.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십시오.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됩니다. 안내자는 사라졌습니다. 연기처럼 희미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진수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들과 두 개의 문과 함께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방 한가운데 서서 두 문을 바라봤습니다. 왼쪽에 과거로 가는 문, 오른쪽에 미래로 가는 문.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마음은 자연스럽게 왼쪽 문으로 끌렸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잘못된 선택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천천히 왼쪽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손잡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진수 씨가 들어온 문. 자신의 이름이 쓰인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진수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죄송해요. 여기 누가 있을 줄 몰랐어요. 여성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여기가 13층 맞나요? 맞아요. 당신도 여기로 오게 됐군요. 여성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울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비친 거울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네요. 그녀는 천천히 거울들에 다가갔습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강민정이에요. 그녀가 진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최진수입니다. 당신도 선택하러 온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민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예요. 25년 동안 일했어요. 하지만 지쳤어요. 환자들을 돌보는 것도, 밤 근무도, 모든 게 힘들어요. 그녀는 거울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제가 25이었을 때예요. 간호사가 된 첫날이었죠.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몰라요. 거울 속의 젊은 민정 씨는 환자에게 미소 지으며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변했어요. 다른 거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10년 전이에요.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는 아니었지만 그 일로 환자가 고생했어요. 거울 속의 민정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자신감을 잃었어요. 항상 불안했어요. 또 실수하면 어떡하나 하고요.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과거로 돌아가려고요? 진수 씨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민정 씨는 두 문을 바라봤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하지만 안내자가 말했잖아요.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맞아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왔어요? 민정 씨가 물었습니다. 진수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밀린 임대료, 힘든 상황들을요. 돌아가고 싶어요. 20년 전으로요.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회사를 시작하기 전으로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더 안정적인 길을 택했다면,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민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간호사가 아닌 다른 길을 택했다면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같이 과거로 갈까요? 진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민정 씨는 망설였습니다. 왼쪽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뭐요? 과거를 바꾸면 현재도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진수 씨는 멈칫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간호사가 아니었다면. 민정 씨가 계속했습니다. 제가 돌봤던 환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위로했던 사람들, 제가 도왔던 사람들은요? 거울 하나가 밝아졌습니다. 민정 씨는 그쪽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정 씨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분, 기억나요? 민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신 환자분이에요. 가족이 없으셨어요. 임종 때 제가 곁에 있었죠. 거울 속에서 노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민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간호사가 아니었다면 저분은 혼자 돌아가셨을 거예요. 다른 거울들도 하나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씨가 도왔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동료들, 모두 민정 씨에게 감사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민정 씨는 거울들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이에요. 진수 씨도 자신의 거울들을 다시 봤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만 보였던 거울들. 하지만 다시 보니 다른 것들도 보였습니다. 지원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첫 계약을 따내고 기뻐하던 순간.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들. 그리고 거울 하나가 특히 밝게 빛났습니다. 진수 씨는 그쪽으로 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젊은 남성이 보였습니다. 진수 씨의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김태연, 32살. 5년 전에 입사한 직원이었습니다. 거울은 과거를 보여줬습니다. 태연이 면접을 보러 온 날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여러 회사에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는 그를 믿었습니다. 경력은 부족했지만 열정이 보였습니다. 채용했습니다. 거울이 현재를 보여줬습니다. 태연은 이제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후배 직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연이, 진수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회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태연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민정 씨가 진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맞아요. 진수 씨는 다른 직원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5명의 직원들, 모두 진수 씨의 회사에서 성장했습니다. 경력을 쌓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사람이었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선택만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선택으로 만들어진 모든 인연들, 모든 순간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거로 가지 않을 거예요. 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스러웠지만, 그 모든 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도왔던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 그들을 지우고 싶지 않아요. 진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회사가 힘들고, 빚이 있고, 미래가 불안하지만, 그래도 20년이 무의미하지는 않았어요. 두 사람은 왼쪽 문에서 멀어졌습니다. 오른쪽 문, 미래로 가는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미래에는 뭐가 있을까요? 민정 씨가 물었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진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를 바꾸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맞아요. 두 사람은 오른쪽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동시에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준비됐어요? 진수 씨가 물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빛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벽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금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민정 씨가 물었습니다.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안내자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당신들은
미래의 가능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지를요. 안내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공중에 여러 개의 빛나는 구슬들이 나타났습니다. 각 구슬마다 다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가능성입니다.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구슬은 하나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선택에 따른 결과들이죠. 진수 씨는 구슬 하나를 잡았습니다. 구슬이 커졌습니다. 그 안에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회사 사무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달랐습니다. 더 넓었습니다. 직원들도 더 많았습니다. 10여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진수 씨가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간 미래입니다.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버티면 회사는 성장합니다. 5년 후에는 이렇게 됩니다. 정말요? 가능성입니다.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한 미래입니다. 진수 씨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민정 씨도 구슬을 하나 잡았습니다. 구슬 안에는 병원이 보였습니다. 민정 씨가 환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미소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건 제가 당신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미래입니다.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자신을 믿게 된 후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간호사지만 더 행복합니다. 민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행복할 수 있는 거네요. 물론입니다. 안내자는 다른 구슬들을 가리켰습니다. 더 많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각자 살펴보십시오. 진수 씨와 민정 씨는 여러 구슬들을 봤습니다. 각각 다른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것은 밝았고, 어떤 것은 어두웠습니다. 어떤 것은 평범했고, 어떤 것은 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슬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안내자가 물었습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진수 씨가 물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원래의 삶으로요. 그리고 계속 살아가십시오. 힘들어도 불안해도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게 전부인가요? 그게 전부입니다. 안내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미래는 열립니다. 하지만 막막해요. 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걸음씩입니다. 안내자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언젠가 산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안내자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서로 의지하십시오. 함께 가십시오. 진수 씨와 민정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연락처 교환할까요? 진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힘들 때 연락해요. 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우리 함께 버텨요. 이제 돌아가십시오.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점점 밝아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진수 씨는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12층과 11층 사이였습니다.
평범한 계단이었습니다. 13층은 사라졌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수 씨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정 씨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많았습니다. 밀린 임대료, 어려운 경영, 불안한 미래. 하지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속 가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궁금했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도심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정 씨였습니다. 저도 방금 나왔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게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저기, 지금 시간 있으세요?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진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약속을 잡았습니다. 진수 씨는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수 씨는 살아갈 것입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민정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짜였죠? 민정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13층. 안내자. 미래의 구슬들. 꿈이 아니었죠? 꿈이 아니었어요. 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민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저도요. 진수 씨도 동의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많지만 달라 보여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마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정 씨가 물었습니다. 회사요. 계속 할 거예요. 진수 씨가 답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구슬 속에서 봤잖아요. 5년 후의 모습을요. 그게 정말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진수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 해보고는 모르잖아요. 시도는 해봐야죠. 용감하시네요. 용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요. 민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병원을 계속 다닐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힘들지만 제 일이에요.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울 속에서 봤잖아요. 제가 도왔던 사람들을요. 과거의 실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서할 거예요. 민정 씨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저 자신을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죠. 저는 더 나은 간호사가 될 거예요. 멋지네요.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지만 깊은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저기, 민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도 있을까요? 13층에 갔다 온 사람들이요. 진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안내자가 말했잖아요. 인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요. 찾아볼까요? 어떻게요?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민정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3층. 경험자들의 모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진수 씨는 흥미로워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찾죠? 온라인이요.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거예요. 조심스럽게요. 도시 괴담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진짜 경험한 사람은 알아볼 거예요. 우리처럼요.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봅시다. 혼자보다는 함께가 나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진수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13층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본 적이 있나요? 12층 건물에 갑자기 나타나는 13층을요. 그곳에는 안내자가 있고 거울들이 있고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바꾸는 것보다 미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요. 혹시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연락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올렸습니다. 누가 볼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희망했습니다. 누군가는 이해할 것이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방문자는 몇 명 있었지만 댓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깨달음을,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민정 씨도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간호사로서의 경험, 13층에서의 깨달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요. 2주가 지났을 때 첫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봤어요. 13층을요. 믿을 수 없었는데 이 글을 보니 진짜였군요. 진수 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또 다른 경험자였습니다. 연락 주실 수 있나요?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답글을 달았습니다. 메일 주소를 남겼습니다. 다음 날 메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47살 교사입니다. 한 달 전에 13층에 갔다 왔습니다. 블로그를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진수 씨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정 씨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셋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주말 같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현우 씨는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조용한 말투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저도 정말 반가워요. 혼자가 아니라니. 현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나다니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13층에 가게 됐어요? 민정 씨가 물었습니다. 현우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교사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번아웃이 왔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힘들어졌어요.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예전 같은 열정이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수업하고 있어요. 그게 학생들에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13층에 간 거군요. 네. 교사를 계속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때 계단에서 13층을 봤어요.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진수 씨가 물었습니다. 미래로 가는 문을 택했어요. 현우 씨가 답했습니다. 과거를 바꾸고 싶었지만 그동안 가르쳤던 학생들을 생각했어요. 제가 교사가 아니었다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미래에서 뭘 봤어요? 계속 가르치는 제 모습을요. 현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어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정년 퇴임하는 날, 제자들이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포기할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요. 지금은 어때요? 민정 씨가 물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현우 씨가 답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힘든 날도 있어요. 하지만 달라요. 예전처럼 무기력하지 않아요. 한 명 한 명의 학생을 다시 보게 됐어요. 세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3층에서의 경험, 돌아온 후의 변화, 앞으로의 계획 들으려.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요. 진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혼자 가기엔 길이 멀어요. 함께 가면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민정 씨와 현우 씨가 동의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 나눠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요. 그날부터 13층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를 통해 조금씩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달 후 5명이 되었습니다. 새로 합류한 두 사람은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었습니다. 38살 김수진 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습니다.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고민하다가 13층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갈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미래에서 봤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요. 그래서 계속하기로 했어요. 63살 박영수 씨는 최근 은퇴한 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은퇴 후 삶의 목적을 잃었다가 13층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고 했습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지역아동 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제 경험을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장이 시작된 거더라고요. 2달 후 10명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나이,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인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임은 점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어려움을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고 작은 성공들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진수 씨는 회사 경영에서 조금씩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찾았습니다. 작은 계약이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밀린 임대료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느 날 모임에서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어요. 와, 축하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회예요. 잘하면 회사가 안정될 수 있어요. 잘 될 거예요. 민정 씨가 격려했습니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계속 노력했어요. 결실을 맺을 거예요. 민정 씨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신임 간호사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라고요. 저도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 덕분에 성장했다고요. 현우 씨는 학교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1대1로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말했어요. 현우 씨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왜 교사가 되었는지 다시 기억났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모임은 20명이 넘었습니다. 더 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진수 씨는 자신의 회사 회의실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제대로 된 모임이 됐네요. 진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을 제대로 지어볼까요? 13층 모임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이름으로요. 뭐가 좋을까요? 사람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 제안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계단은 어때요? 수진 씨가 제안했습니다. 13층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단이 됐잖아요.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계단이요. 좋아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부터 모임의 이름은 새로운 계단이 되었습니다. 모임은 단순한 자조 모임을 넘어섰습니다. 서로를 돕는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전문 지식을 나누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수 씨의 회사가 사람이 필요할 때 수진 씨를 디자이너로 채용했습니다. 현우 씨는 영수 씨의 자원봉사를 도우며 함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민정 씨는 몸이 아픈 회원이 있으면
조언을 해주고 병원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 같아요. 어느 날 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가족이요. 맞아요. 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3층이 우리를 이어줬어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13층에요. 힘들었던 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회사 건물 앞을 지나갔습니다. 올려다봤습니다. 12층 건물이었습니다. 13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13층은 여전히 거기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그곳을 발견할 것입니다. 인생의 기로에 선 사람이, 선택이 필요한 사람이 말입니다. 그때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수 씨와 다른 사람들이 배운 것을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다는 것.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수 씨는 미소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내일 또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회의도 있고 거래처도 만나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한 걸음씩 가면 됐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새로운 계단 사람들에게 연락하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계단 모임은 이제 30명이 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정기 모임은 한 달에 2번으로 늘었고 온라인 채팅방도 활발했습니다. 진수 씨의 회사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와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밀린 임대료를 모두 갚았고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진수 씨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 태연이가 물었습니다. 진수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로젝트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문제는 2달 안에 완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2달요? 원래 계획은 넉 달이었는데. 알아요. 하지만 거래처 사정이 급해졌대요. 2달 안에 못하면 다른 회사를 찾겠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달은 너무 촉박했습니다. 야근을 해도 빠듯했습니다. 거절하시면 안 돼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 씨는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더 큰 기회들이 올 텐데요. 태연이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투표로 결정하는 게 어떨까요? 5명의 의견을 모아서요.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평한 방법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찬성과 반대, 손을 들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태연이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찬성이에요. 힘들겠지만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직원 2명도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 3명이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반대였습니다. 과반수 찬성이네요. 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하는 거죠? 진수 씨는 반대한 2명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들 의견도 중요합니다. 왜 반대하는지 말해줄래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2달은 너무 짧아요. 품질을 보장할 수 없어요. 급하게 하다가 실수하면 오히려 회사에 해가 될 수 있어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진수 씨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물론 힘들겠죠. 야근도 해야 하고 주말도 반납해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수 씨는 직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팀이에요.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공하면 회사가 안정됩니다. 당신들의 미래도 더 밝아지는 거예요.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고민이 깊었습니다. 조건을 제시해도 될까요? 반대했던 직원이 말했습니다. 말해보세요. 성공하면 보너스를 주세요. 그리고 프로젝트 후에는 일주일 휴가를 주시고요. 진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회사 재정 상황을 계산했습니다. 빠듯했지만 가능했습니다. 좋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찬성으로 바꿀게요. 마지막 한 명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함께 해봅시다. 진수 씨는 감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해냅시다. 5명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팀워크를 다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 씨는 민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 씨, 조언 좀 구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에요? 진수 씨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큰 프로젝트, 촉박한 기한, 직원들과의 약속,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요? 민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진수 씨, 13층에서 뭘 봤어요? 미래의 가능성들을요. 맞아요. 여러 가능성이 있었죠. 쉬운 길도 있었고 어려운 길도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해요. 가장 빛나던 미래는 어떤 거였어요? 진수 씨는 떠올렸습니다. 5년 후의 모습, 더 큰 회사, 더 많은 직원들, 성공한 모습,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미래였어요. 그거예요. 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쉬운 길은 편하지만 큰 성장은 없어요. 어려운 길을 택했을 때 진짜 성장이 있어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함께하기로 했어요. 우리 모임 사람들도 있고요.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가 있어요. 진수 씨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고마워요. 민정 씨, 큰 힘이 돼요. 힘내요. 잘 될 거예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야근했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습니다. 직원들은 지쳐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위기가 왔습니다. 사장님, 큰 문제가 생겼어요. 태연이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뭔데요? 주요 부품 공급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품 공급이 일주일 지연된대요. 뭐라고요? 진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지연이면 전체 일정이 무너졌습니다. 다른 업체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비용이 2배예요. 그리고 품질 보장도 안 돼요. 진수 씨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래처의 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었습니다. 회의를 소집하세요. 전 직원이요. 급히 모인 직원들 앞에서 진수 씨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째, 거래처의 사정을 말하고 기한을 연장 요청한다. 하지만 계약 취소 위험이 있어요. 둘째, 우리가 직접 해결책을 찾는다. 어떻게요? 부품 공급을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제가 예전에 비슷한 부품을 제작해본 경험이 있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직접 만들면 시간이 더 걸리지 않나요? 일주일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빨라요. 사흘이면 가능해요. 하지만 진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밤을 새워야 해요. 그리고 위험 부담도 있어요. 실패하면 더 큰 손해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태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해봅시다. 태연아, 처음부터 쉬운 길은 아니었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어요. 저도 밤새울 수 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할게요. 같이 합시다. 진수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그날 밤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을 새우며 부품을 제작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됐습니다. 정밀해야 했습니다. 진수 씨는 민정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정 씨, 지금 힘들어요. 밤을 새우는데 직원들도 지쳐가고 있어요. 제가 갈게요. 뭐라고요? 야식을 사들고 갈게요. 그리고 간단한 응급처치 도구도 가져갈게요. 밤샘 작업하면 다치기 쉬우니까요. 1시간 후, 민정 씨가 왔습니다. 큰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치킨, 피자, 음료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면서 먹어요. 직원들은 감격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사장님 친구예요. 여러분 고생하신다고 들었어요.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서 왔어요. 함께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민정 씨는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대단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쉽지 않은데 해내고 계세요. 힘들긴 한데요. 한 직원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함께니까 할 수 있어요. 혼자였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민정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간다는 것, 그게 힘이 돼요. 민정 씨는 밤새 함께 있어줬습니다. 커피를 타주고, 지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작은 상처들을 치료해줬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부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해냈어요.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 수고했어요.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집으로 돌아가는 민정 씨를 진수 씨가 배웅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정 씨, 당신이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 모임의 의미잖아요. 서로 돕는 거요. 새로운 계단이 정말 제 인생의 계단이 됐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3일 후, 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적인 문제였습니다. 프로그램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진수 씨는 이번에는 모임 채팅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프로그래밍 잘하시는 분 계세요? 급한 문제가 생겨서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저요. 제가 프로그래머예요. 도와드릴게요. 새로 가입한 회원이었습니다. 30살 정도는 씨였습니다. 정말요? 지금 와주실 수 있어요? 30분 안에 갈게요. 도은 씨가 왔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2시간 만에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아니에요. 저도 모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도은 씨는 13층에서 미래를 보고 프로그래머를 계속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안정했지만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모임 때 꼭 참석하세요. 제대로 감사 인사드릴게요. 그럴게요. 이렇게 위기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새로운 계단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재능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도왔습니다. 마침내 2달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습니다. 거래처에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합격이래요. 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 왔어요. 품질이 기대 이상이래요. 추가 계약도 하고 싶대요. 사무실이 들썩였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진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어요. 진수 씨가 외쳤습니다. 이건 여러분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준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회식을 했습니다. 큰 식당을 빌렸습니다. 민정 씨와 도훈 씨도 초대했습니다. 건배, 다 함께 잔을 부리쳤습니다.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 그리고 함께 이겨낸 이야기들을요. 사장님, 태연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와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일도 배웠지만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뭔데요? 포기하지 않는 법이요. 힘들어도 계속 가는 법. 사장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진수 씨는 감동했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여러분에게서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법을요. 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계단의 힘이에요. 혼자서는 못 올라갈 계단도 함께하면 오를 수 있어요. 맞아요. 도훈 씨가 동의했습니다. 저도 혼자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임 사람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다 함께 다시 건배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진수 씨는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올려다봤습니다. 12층 건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13층. 진수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보여줬죠. 미래의 가능성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도 있었고 직원들에게 약속한 보너스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가면 어떤 계단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미래는 열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계단, 모임은 100명이 넘는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에서도 지역 모임이 생겼습니다. 진수 씨의 회사는 안정을 넘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12층이 아닌 다른 건물이었습니다. 아쉽네요. 이사하는 날,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많은 일이 있었어요. 13층도 여기 있었고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태연이가 격려했습니다.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새 사무실은 8층이었습니다. 넓고 밝았습니다. 직원들은 신이 났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다. 이제 진짜 회사 같아요. 진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회사를 접을까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정 씨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후배들을 이끌고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해요, 민정 씨. 새로운 계단 모임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민정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간호사를 그만둘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현우 씨는 올해의 우수교사상을 받았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추천으로 받은 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추천했대요. 현우 씨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썼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교사가 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수진 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안정적인 수입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맺었고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직원도 2명 뽑았어요. 수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고용주가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좋아요.
후배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서요. 영수 씨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정식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되었습니다. 다른 은퇴자들을 모집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에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 경험을 나누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요. 이보다 보람찬 일이 있을까요? 도은 씨는 스타트업에 합류했습니다. 핵심 개발자로 일하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불안정하지만 재밌어요. 도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코드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요. 이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모임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았습니다. 13층에서의 경험을, 그리고 서로를 말입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진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 어떨까요? 어떻게요? 책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13층 이야기를, 그리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민정 씨가 동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처럼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쓸 건가요? 함께 쓰는 거예요.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쓰고 그걸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목은 뭐로 할까요? 13번째 계단은 어때요? 현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오른 계단,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계단. 인생의 전환점이 된 계단이요. 좋아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부터 책쓰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13층을 만나기 전의 삶, 그곳에서의 경험, 돌아온 후의 변화를요. 진수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55의 나이에 실패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는 무너져가고 있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13층을 만났습니다. 민정 씨는 간호사로서의 번아웃과 재기를 썼습니다. 25년 동안 환자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지쳐버렸습니다. 실수가 두려웠고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13층에서 저는 과거의 저를 만났고 미래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현우 씨는 교사로서의 열정을 되찾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영수 씨는 은퇴 후의 삶과 새로운 시작을 썼습니다. 수진 씨는 프리랜서의 불안과 극복을 썼습니다. 도은 씨는 젊은이의 진로 고민과 선택을 썼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써냈습니다. 모두 다른 이야기였지만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계단은 언제나 있습니다. 6개월 후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출판사를 찾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침내 한 작은 출판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출판해봅시다. 책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판매량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서점 리뷰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책을 읽고 울었습니다. 저도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희망을 얻었습니다. 13층이 정말 있을까요? 저도 찾고 싶어요. 저도 선택하고 싶어요.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책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리뷰가 쌓이며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재쇄되었습니다. 석 달 만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진수 씨가 서점에서 자신들의 책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다니 기뻐요. 민정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서요. 책의 성공으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13번째 계단을 주제로요. 진수 씨와 모임 사람들은 고민했습니다. 너무 대중화되면 어떡하죠? 13층의 비밀이 알려지면. 하지만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비밀로 할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죠. 맞아요. 현우 씨가 동의했습니다. 13층은 어차피 필요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요.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결국 다큐멘터리 제작에 동의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수 씨의 회사, 민정 씨의 병원, 현우 씨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각자의 일상과 변화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로 갔습니다. 진수 씨가 처음 13층을 발견했던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진수 씨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이 건물의 12층과 11층 사이에서 13층을 발견했어요. 카메라가 건물을 비췄습니다. 평범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촬영팀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12층, 11층, 10층. 평범한 계단이었습니다. 13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네요.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인생의 기로에 있을 때만 보인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게는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정말 있었던 건가요? PD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있어요. 다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용기를 얻었어요. 13층을 찾아보고 싶어요. 저에게도 나타날까요? 중년의 위기, 번아웃, 인생의 전환점. 너무 공감됐습니다. 방송 후 새로운 계단 모임에 가입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도 13층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 못 찾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에 공감해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모임은 더욱 커졌습니다. 200명, 300명, 500명.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진수 씨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셋이었는데 이게 연결의 힘이에요. 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이렇게 큰 물결이 되는 거예요. 13층이 우리를 이어줬어요. 현우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진수 씨는 혼자 그 건물 앞에 섰습니다. 1년 반 전 회사를 옮긴 후 처음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12층 건물이었습니다. 여전히 평범했습니다. 고마워요. 진수 씨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제게 새로운 인생을 줬어요. 저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간적으로 12층 위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희미한 빛이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무언가였습니다. 진수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졌습니다. 평범한 건물 꼭대기만 보였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13층이 잠깐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요? 진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13층이 정말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경험이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회사 경영, 모임 운영,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것이었습니다. 13층의 계단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계단.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계단. 희망의 계단이 말입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계단은 이제 전국적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회원수는 1000명을 넘어섰고 각 지역마다 지부가 생겼습니다. 진수 씨는 이제 57이었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2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또 한 번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항상 시련이 따르는 법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태연이가 진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야? 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진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연이는 가장 오래된 직원이었습니다. 8년을 함께 했습니다.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어? 태연이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더 큰 회사에서 제안이 왔어요. 연봉도 2배고 직급도 높여준대요. 진수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여기가 제 집 같은 곳이니까요. 하지만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생각해야 하고 안정적인 미래가 필요해요. 그래. 진수 씨는 이해했습니다. 태연이의 선택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있을 수 있어? 1달 정도요. 인수인계 제대로 하고 갈게요. 고마워. 그리고 진수 씨는 태연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축하해. 더 좋은 기회를 잡은 거니까. 죄송해요. 사장님.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해야지. 하지만 태연이의 퇴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 3달 동안 직원 5명이 더 떠났습니다. 모두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갔습니다. 진수 씨는 힘들었습니다.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가족처럼 대했는데 떠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수 씨, 괜찮아요? 민정 씨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진수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계속 떠나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민정 씨가 위로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이 있어요. 떠나는 게 그들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허전해요. 함께 힘들었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인데 그 시간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들도 분명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떠나도 끝이 아니에요.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민정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간호사 몇 명이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어요. 제가 직접 가르친 사람들인데 떠나니까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그들도 성장하는 거라고요. 더 나은 기회를 찾아가는 거라고요. 새로운 계단, 모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회원으로 커지면서 관리가 어려워졌습니다. 내부 갈등도 생겼습니다. 일부 회원들이 모임의 방향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너무 상업화되고 있어요. 책도 냈고 다큐멘터리도 찍고 원래의 순수한 목적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모임이 너무 커졌어요. 처음에 가족 같은 분위기가 사라졌어요. 진수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긴급 운영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정 씨, 현우 씨, 영수 씨, 수진 씨, 도훈 씨가 모였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부 회원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잖아요. 수진 씨가 반박했습니다. 책과 다큐멘터리 덕분에 수천 명이 용기를 얻었어요. 문제는 균형이에요. 영수 씨가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을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이 모임을 만들었는지 기억해야 해요. 맞아요. 도은 씨가 동의했습니다. 13층에서 배운 걸 나누기 위해서였죠. 서로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어요.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규모는 커졌지만 마음은 처음처럼 유지해야 해요. 회의 끝에 몇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모임의 상업화를 최소화한다. 책인세는 모두 어려운 회원들을 돕는 데 사용한다. 둘째, 대규모 모임과 함께 소규모 모임도 활성화한다. 10명 내외의 작은 그룹으로 나눠서 깊이 있는 교류를 한다. 셋째, 정기적으로 초심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변화를 공지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불만을 표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본질을 잃었어요. 결국 50여 명의 회원이 탈퇴했습니다. 진수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린 걸까요? 어느 날 밤, 진수 씨는 민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임을 키우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냥 작게 우리끼리만 했어야 했을까요? 진수 씨, 민정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틀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의도예요.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고,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진수 씨, 13층에서 뭘 배웠어요? 진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선택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것. 맞아요. 우리는 선택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로요. 그 선택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후회할 필요는 없어요. 고마워요. 민정 씨. 이런 때일수록 함께 가야 해요. 혼자 감당하지 말아요. 다음 날, 진수 씨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남은 15명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동료들이 떠났고 회사가 흔들렸어요. 직원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힘들었어요. 배신감도 들었고 화도 났어요. 하지만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떠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기로요. 그들은 그들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돼요. 진수 씨는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남아준 여러분이 진짜 가족이에요. 함께 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요.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더 단단하게, 더 강하게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눈빛에 결연함이 보였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해낼게요. 함께 가요. 그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남은 사람들끼리 더 끈끈해졌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춥고 어두운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것을, 시련이 지나면 성장이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로운 계단 모임도 재정비를 마쳤습니다. 작은 그룹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0명씩 모여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게 좋네요.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큰 모임도 좋지만 이렇게 소수로 만나니까 더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처음의 느낌이 돌아온 것 같아요. 탈퇴했던 회원 중 일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안해요.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지켜보니까 여전히 좋은 모임이더라고요. 괜찮아요. 다시 함께해요. 진수 씨는 이 모든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장통이었습니다. 아프지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 씨는 다시 그 건물 앞에 섰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진수 씨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송이가 춤을 췄습니다. 버텼어요. 당신이 보여준 미래를 믿으며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믿으며요.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는 괜찮았습니다. 답은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함께 가는 것, 그리고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진수 씨는 미소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눈 속을 걸어갔습니다.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하나, 둘, 셋. 계단을 오르듯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갔습니다. 겨울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진수 씨는 그때를 기다리며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한 걸음씩 새로운 계단을 오르듯이 말입니다. 3년째 봄이 왔습니다. 겨울은 길고 혹독했지만 결국 지나갔습니다. 진수 씨의 회사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잘할게요, 사장님. 새로운 팀원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진수 씨는 그들을 보며 10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태연이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사장님, 저예요. 1년 만에 만난 태연이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태연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솔직히 힘들었어요. 태연이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큰 회사는 좋았어요. 연봉도 높았고 복지도 좋았죠. 하지만 뭐가 문제였어?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톱니바퀴 같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왜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혹시 다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진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섭섭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연이의 눈빛을 보니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예전 연봉은 못 줘. 우리 회사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 괜찮아요. 그리고 힘들어. 큰 회사처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모든 걸 손수해야 해. 그래도 괜찮아요. 태연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예요. 이제 알았어요. 돈이나 조건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요. 뭔데? 의미요. 제가 하는 일의 의미.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게 더 중요해요. 진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환영해. 다시 함께 하자.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아니, 포옹했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이번엔 절대 안 떠날게요. 약속이야? 약속이에요. 태연이의 복귀는 회사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배운 것들을 나눴습니다. 동시에 작은 회사의 장점도 살렸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유연함이에요. 태연이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큰 회사는 느려요. 결제받는 것만 몇 주 걸려요. 하지만 우리는 빨라요.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는 다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규모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의미를 추구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진수 씨는 직원들과 자주 이 질문을 나눴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고객에게 가치를 주고 싶어요. 우리 일을 통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고 싶어요. 직원들도 변했습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으며 일했습니다. 새로운 계단, 모임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자조 모임을 넘어섰습니다.
사회적 기업처럼 운영되었습니다. 어려운 회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심리 상담 지원, 재기 지원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도움받았으니 이제 도와줄 차례예요. 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13층에서 우리는 기회를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해요. 모임에서 장학금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청소년들을 지원했습니다. 학비, 생활비, 그리고 멘토링까지 제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금을 받은 한 고등학생이 말했습니다. 저희 집이 어려워서 대학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꿈을 꿀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 진수 씨가 그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포기하려고 했었어. 하지만 버텼어. 그랬더니 길이 열리더라. 너도 할 수 있어. 어느 봄날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계단 3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대형 컨벤션 홀을 빌렸습니다.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왔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진수 씨가 민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우리 셋이었는데 이제 1000명이 넘어요. 놀랍죠? 정말 꿈 같아요.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연이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요.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조건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요. 그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13층에 가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을 통해 그 가르침을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의미를 추구하는 것, 함께 가는 것을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계단을 만났어요. 그 학생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희망을 줬어요. 이제 저도 꿈을 꿀 수 있어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수 씨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3년 전 저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는 망해가고 있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13층을 만났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층. 하지만 제게는 존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기로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정 씨, 현우 씨, 영수 씨, 수진 씨, 도훈 씨,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진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함께 걸어줘서요. 그리고 계속 희망을 품어줘서요. 앞으로도 함께 갑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합시다. 13번째 계단은 아직도 많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단이 되어줍시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진수 씨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민정 씨가 다가와 안아줬습니다. 잘했어요. 진수 씨, 우리가 함께 한 거예요. 다른 창립 멤버들도 모였습니다. 6명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요. 현우 씨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3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냥 힘들어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됐어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보람 있어요. 도움받았던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기념식이 끝나고 뒤풀이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그룹으로 나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수 씨는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민정 씨가 나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아니요. 같이 있어 주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3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어제 일 같은데. 앞으로 3년은 어떻게 될까요? 진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기대돼요. 분명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겨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13층에서 봤잖아요. 미래의 가능성들을요. 그리고 배웠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는 거요. 민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힘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진수 씨. 응. 고마워요. 뭐가요? 이 모임을 만들어줘서요. 블로그를 시작해줘서요. 저도.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도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저도 고마워요. 민정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참 잘 버텼죠? 민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파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 민정 씨, 여기 와요. 현우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창립 멤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건배합시다. 영수 씨가 잔을 들었습니다. 무엇해요? 우리의 3년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3년, 10년, 20년에요. 건배. 6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청량한 소리가 났습니다. 혹시 알아요? 수진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10년 후에는 10,000명이 넘을지도요. 충분히 가능하죠. 도은 씨가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희망을 전하면요. 그래요. 계속 갑시다.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13번째 계단을 오르듯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수 씨는 다시 그 건물 앞을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돌아서 간 것이었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2층 건물이었습니다. 밤이라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진수 씨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3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감사해요. 당신이 제게 기회를 줘서요.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도 간접적으로 기회를 준 셈이에요. 진수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열쇠고리였습니다. 새로운 계단, 모임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어요. 감사의 표시로요. 열쇠고리를 건물 입구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상징적인 제스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물 꼭대기에서 빛이 났습니다. 희미한 금빛이었습니다. 한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진수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13층이었습니다. 분명히 그곳이었습니다. 빛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전달되었습니다. 알았어요. 진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지켜보고 있었군요. 고마워요. 계속 잘할게요. 약속해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는 진수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새로운 계단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과 동료들이 그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3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진수 씨는 이제 60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은 30명이 되었습니다. 작지만 탄탄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생존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더 의미 있는 일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사장님, 제안이 있어요. 태연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부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해봐. 우리도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새로운 계단, 청소년 회원들을 대상으로요. 좋은 생각이야. 진수 씨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기회가 필요한 젊은이들에게 경험을 주는 거지. 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정식 직원으로도 채용할 수 있고요. 인턴십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10명의 청소년을 선발했습니다. 방학 동안 실무 경험을 쌓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첫 번째 인턴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집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었어요. 이런 기회를 얻을 줄 몰랐어요. 열심히 해. 내 인생의 계단을 오르는 거야. 민정 씨는 간호팀장에서 간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병원 전체 간호 인력을 관리했습니다. 책임은 무거웠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민정 부장님 덕분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한 후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실수하면 혼나기만 했는데 이제는 배우는 기회가 됐어요.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그걸로부터 배우는 거야. 민정 씨는 자신이 5년 전에 배운 것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정년 퇴임을 1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35년의 교사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쉬워요. 6사람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것을 봤습니다. 13층이었습니다.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밝았습니다. 보여요? 진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모두가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보여요.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안내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안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안내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10년 만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 기쁩니다. 저희도 기쁩니다. 진수 씨가 답했습니다. 여러분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전하려고요. 감사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안내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기대했던 거 이상을 해냈습니다. 13층의 정신을 전 세계로 퍼뜨렸습니다. 저희는 그냥 받은 것을 나눴을 뿐이에요. 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다른 안내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받은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순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께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내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공중에 빛나는 구슬이 나타났습니다. 6개의 구슬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10년입니다. 보십시오. 진수 씨가 자신의 구슬을 잡았습니다. 구슬이 커지며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건물주를 만나러 가던 날, 13층을 처음 발견한 순간, 민정 씨와 현우 씨를 만난 날, 새로운 계단을 시작한 날, 책을 출판한 날, 위기를 극복한 날, 안내자 아카데미를 시작한 날, 그리고 오늘 10년을 맞이한 날,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희망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여정입니다.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넘어졌고, 때로는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6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물입니다.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10년 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구슬이 나타났습니다. 더 크고 밝았습니다. 구슬 속에 미래가 보였습니다.
새로운 계단은 더욱 커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 100개 도시의 지부가 있었습니다. 회원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안내자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이 도운 사람은 수백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13층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13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3층이 이렇게 많이. 수진 씨가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가 또 씨앗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숲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도 나이가 들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없어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2세대, 3세대 안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어갈 것입니다. 구슬 속에서 젊은 안내자들이 보였습니다.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들이 안내자가 되었네요. 순환이 완성되었습니다.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지만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빛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안내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13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희망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13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사람은 다시 어두운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밝았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진수 씨가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잘할 거예요. 6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긴 포옹이었습니다. 10년의 우정, 10년의 동행, 10년의 사랑이 담긴 포옹이었습니다. 집에 가요. 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아요. 그러게요. 쉴 틈이 없어요. 하지만 행복해요.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쁜데도 행복해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도은 씨가 답했습니다. 의미 있는 바쁨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바쁨이니까요. 6사람은 걸어갔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밝게 비추며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듯 하나씩 확실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을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걸어올 것입니다. 13번째 계단을 오르며 말입니다. 에필로그 이야기 계속되는 이야기. 그로부터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진수 씨는 75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활동적이었습니다. 주 3회 새로운 계단,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새로운 안내자들을 교육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진수 씨는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네. 지혜 씨, 상담 요청이 왔어요. 한 청년이 도움을 요청했대요. 어떤 상황이에요?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가족과도 멀어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의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날게요. 정말요? 안내자를 보내도 되는데.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요. 다음 날 진수 씨는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눈빛이 지쳐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가 실패한 이야기,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한 이야기,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야기를 말입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어요. 진수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15년 전이었죠. 저도 사업이 망했어요. 빚도 있었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진수 씨는 13층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층, 선택의 순간, 미래의 가능성을 본 이야기를요.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있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요. 저도 그런 곳에 갈 수 있을까요? 진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가 13층이에요. 진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13층은 물리적인 장소만이 아니에요. 선택의 순간이에요. 지금 당신 앞에 두 개의 문이 있어요. 포기하는 문과 계속하는 문.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민준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계속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걸음씩이에요.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내일은 내일의 일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산을 넘게 돼요. 혼자서요? 아니요. 진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요. 새로운 계단이 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민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건가요? 물론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날부터 민준 씨는 새로운 계단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재무 상담을 받고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자리도 소개받았습니다. 6개월 후 민준 씨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빚은 조금씩 갚아가고 있었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민준 씨가 진수 씨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혼자서는 어려워요. 하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진수 씨는 민준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네. 받은 것을 나눌 차례예요.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게 순환이에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럴게요. 약속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민준 씨는 1년 후 안내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순환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눴고 그것이 다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진수 씨는 다시 그 건물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고마웠어요. 진수 씨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준 선물,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계속 나눌게요. 제가 살아있는 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겨울인데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3층이 빛났습니다. 금빛으로 아름답게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잘 가요. 아니, 안녕히 계세요. 당신은 계속 여기 있을 테니까요. 진수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늙었지만 당당했습니다.
15년의 여정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 씨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13층의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진수 씨는 다시 그 금빛 복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민정, 현우, 영수, 수진, 도훈, 그리고 15년 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왔네요.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민정 씨가 답했습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어요. 이제 우리는 안내자예요.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영원한 안내자예요. 계속될 거예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든 없든 13층은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새로운 계단을 오르며 수진 씨가 덧붙였습니다. 영원히. 도훈 씨가 마무리했습니다. 수천 명은 함께 걸었습니다. 금빛 복도를 따라 끝없이 펼쳐진 계단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 희망을 얻은 사람들,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계단은 끝이 없었습니다. 13층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13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층에서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절망이 아닌 희망을, 포기가 아닌 계속을 말입니다. 진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었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계단을 따라, 희망의 계단을 따라 말입니다.